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8,796불. 곧 있으면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 및 분석들도 오늘 첨부를 해봤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바라보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크립토랜드가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암호화폐 총 시총입니다. 지난 6개월가량 이 하락 채널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다가 드디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려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이왕 깨고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쭉쭉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기사가 있죠. 중국 인민은행이 설을 앞두고 67조 원 유동성을 공급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제 어제 상승 소식이 나오자마자 저희 시청자 중에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 중국의 투자자들, 중국의 고래들이 설 전에 돈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펌핑을 한다. 이러다가 쭉 밀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일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립니다. 좋은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소식,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북한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아무래도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아오면은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이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은 이 통합관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의료진에게는 투명한 의료 정보를 제공, 환자들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공판을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기하고 있죠. 새해가 다가오자 힘차게 인도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니네들은.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업 엘립틱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미국 의회에 프라이버시 코인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보다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면 추적이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가 있는데 이 프라이버시 코인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미국 하원 의원회는 앞으로도 암호화폐와 다크웹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욱더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거래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다크코인들을 취급하지 않을 거래소들도 꽤 나오게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다크코인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인기가 가장 많다는 대시, 최근에 45%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이냐? 미디어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시의 상용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대시의 가격이 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세력맘이죠. 작년부터 대시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광고를 해온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 마두로 대통령 항공기 연료 구입에 암호화폐 페트롤을 의무화시키겠다. 아주 그냥 독재죠. 독재. 지 멋대로 그냥 휘젓고 있는데 이 페트로도 거의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페트로를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여전히 페트로 사용법을 모르고 있고 또한 미국이 페트로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페트로를 사기로 규정한 것도 페트로 수용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매체는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권 발급 등 공공서류 서비스 수수료에도 페트롤을 사용해서 지불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엿장수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SV 진영의 우두머리라고도 볼 수 있는 켈빈 아이어가 비트코인 SV 관련해서 앞으로 6주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넌지시 트윗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6주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SV가 이같이 폭등한 데에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그 자료가 바로 튤립 트러스트의 마지막 키 조각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지방 법원의 문서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키 전달자가 해당 암호화 자산을 여는 데 필요한 정보와 마지막 키를 제공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아직까지 110만 개의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튤립 트러스트의 마지막 키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원고 아이라 클라이만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16,404개의 주소의 목록만 제공했을 뿐 키 전달자의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원고는 해당 주소 목록을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서 3월 초에 크레이그가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 키 전달자의 정보 누굴까요? 설마 배달의 민족?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 출럽 트러스트를 열 수 있는 마지막 키 조각을 입수했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정말인지 아닌지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어느덧 이 크레이그의 주장도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블록원 CEO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크레이그 라이트와 사토시 그룹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를 알고 있었다. 바로 이 사망한 데이비 클라이만이 진짜 사토시고 크레이그는 이 데이비 클라이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이 끝까지 사토시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쩌면은 그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이더리움 지갑이 하루에 367% 급증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갑 숫자가 19만 개 새롭게 생성된 것인데요.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으로 새로 유입된 MIP 토큰이라는 한 컨트랙트에서 19만 개의 새 주소를 생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신규 지갑 수만 늘었을 뿐 가격이나 온체인 거래 대금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지만은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보그라츠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도대체 알트코인들이 왜 상승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뭐 세력들만 알겠죠. 노보그라츠 당신도 세력이잖아요. 직접 물어보시던지. 자, 그 다음으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 크립토닷컴에서 미국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광고를 하는 모습 또다시 목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인 것 같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트위터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비트코인 광고를 하는 것을 좋아요, 공유, 그리고 크립토닷컴을 팔로우 하시면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00씩 총 50명의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진행의 우두머리 로저 버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피라미드식 다단계 형식으로 변질이 돼버렸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팔면 되지. 자, 그러나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이나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것은 페이팔이나 아메리카 뱅크, 즉 은행 계좌들 혹은 신용카드보다도 더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후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고 있기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이며 나는 이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저버도 알고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이죠. 가치 저장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가 파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편 비트코인도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CSO 샘슨 모어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이론적 트랜잭션 처리량이 모든 차세대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비자, 알리페이 등 결제 시스템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되죠. 하루빨리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가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또 철회했습니다. 또예요, 또. 니네도 그냥 하지 마라 임마. 자, 신청 철회 이유로는 SEC가 그동안 우려해오던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또 신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는 그냥 관심종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비트와이즈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계략을 꾸민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ETF트렌드.com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CME의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가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옵션 덕분에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에 대해서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고 있는 2020년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은 60%. 굉장히 높죠. 일단 그렇게 될 것인지
이 세력들이 준비가 되면 크게 한탕 해먹기 위해서 승인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연이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설레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 알렉스 크루거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 4012명이 참여를 했고요. 2만 불 이상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7% 정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또한 이어서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 비트와이즈, 아까 나왔었던 그 ETF 신청한 애들이죠. 얘들이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415명의 금융 어드바이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4%가 비트코인 시세가 향후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 및 응답 비율에 대해서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국은 전부 다 세력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한편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는 9,000달러 돌파. 저도 어제 이렇게 9,000달러까지 가라고 응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못 들었죠. 이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작년 11월 25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일과 10일의 이동평균 모두 상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강세 모멘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돌파해서 9,100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200일 이동평균을 시험할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으면 9,400달러 그리고 1,35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8,105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강세의 견해는 무효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 주게 될 것인지. 데이비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지난 7개월 동안 이 하락 채널 밑에서 움직여가지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이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나 2월 초까지 10,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초니스 트레이든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을 남깁니다. 작년에 있었던 급한 상승 후에 급하게 하락했었던 것, 두 개의 차트를 대조해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처럼 또 급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냐, 아니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만약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게 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여기서 또 쫙 밀릴 수가 있겠죠. 부디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방향 수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또 다른 트레이더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만간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기미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마 8,250불에서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조정은 필수적인 것이 될 텐데요. 이 조정이 되고 반등해줘야지 또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없기를 또 바라보는데요. 지금 의외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비트코인이 떡락할 때는 롱이 높았었던 비트파이넥스 무려 92%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높습니다. 82%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데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쁜 모습을 보여줄 때보다 롱 포지션이 적다. 좀 신기하죠? 그 반면에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이낸스는 다시 한번 숏이 역전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66대 33으로 롱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 재수가 없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CNBC가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다라면서 호들갑을 떤 것입니다. 특히 브라이언 켈리 같은 경우는 나와서 입만 뗐다 하면은 항상 반대로 가는 것으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뭐 거의 톱니와 버금가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자, 부디 이번에는 CNBC의 저주를 비트코인이 비껴나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제 펌핑에서 이 비트코인에 이름이 들어간 것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이 이름이 들어간 코인들이 특히 펌핑이 많이 왔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이 많은 코인들이 이 제대로 된 코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아무런 호재나 발전 상황 없이 갑자기 펌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근거 없이 펌핑하게 되는 암호화폐 시장,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동네 고스톱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이 시장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거라고 믿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됐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마무리가 될 때까지 광고 시청 및 광고 클릭 꼭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들 덕분에 이 채널은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